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가 돌아가신 지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아빠와 함께 살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아빠의 몸에는 장애가 좀 있다 보니 일반적인 삶을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제일 문제는 바로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이 문제죠. 장애인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곁에 오는 건 싫어하고 무시하고, 더군다나 저희 아빠는 정신지체 3급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도 배우고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하며 지내고 계셨지만 그런 점들을 역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네요. 어느 날은 아빠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회사에 찾아가 물어보니 일이 문제가 생겼다면서 몸도 안 좋은 아빠에게 회사 상사분이 명령하며 일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무조건 시키면 네네 하면서 따르는 아빠의 모습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회사랑 대판 싸우기도 몇 번 있었죠. 회사에서는 아빠가 일을 하던 도중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황당한 말들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일 그만두게 하겠다며 아빠 손잡고 집으로 왔었죠. 아빠가 하는 일은 지게차 운전입니다. 이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아빠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강제적으로 다른 일들을 시키게 된 거죠.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점을 빌미로 이용해 먹는 회사에 너무 화가 나 그만두게 했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은 방송 매체에서는 불쌍하다며 위로해 주려 하지만 자기 앞에 현실로 다가오면 편견을 가지며 차별을 하고 근처에도 오는 것조차 싫어하며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시선으로 취급하는 걸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엄마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더 많아지게 됐었죠. 그런 삶 속에 지칠 대로 지쳐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눈물을 닦아줄 인연을 기다렸으나 제 인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빠를 모시며 살아야 하고 열악한 환경에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혼자 마음으로 삭히며 어디에도 풀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면서 제 눈에 각인을 시켜버린 충격적인 남자 한 명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제 나이와 비슷해 보이는 남자가 잠시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빠에게 다가가 횡단보도 앞에 있으면 안 된다며 위험하다고 손을 잡고 최대한 뒤쪽에서 기다리게 해줬습니다. 제가 잠시 찾을 물건이 있어서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도중 보게 된 거였죠. 제 얼굴을 본 아빠가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아빠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아빠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몇 마디 나누더니 손을 잡으며 놔주질 않고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때마침 신호가 바뀌어 제가 아빠에게 다가갔고 그 남자는 저를 보며 그제야 잡고 있던 손을 놔주더니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께서 계속 횡단보도를 돌진하려고 하길래 걱정돼서 잠시 뒤로 물러나 있어달라고 부탁하니까 약간 말투가 이상하셔서 잠시 좀 살펴보니 어딘가 불편하신 것 같아 위험할 수도 있어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해서 잠시 동안 기다렸네요. 제가 상황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길 건너편에 있으면서 많이 불안했어요. 절대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저희 아빠가 말을 잘 안 들으세요. 이런 상황에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만남에 그 사람과 인사하고 다시 서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저는 그 남자를 향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고 그와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게차 운전밖에 없어서 이리저리 면접을 보려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때마침 컨테이너를 만드는 곳에서 지게차 용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면접을 봐주시는 분이 횡단보도에서 만나게 된 남자였죠. 반갑기도 했지만 워낙 큰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들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아빠는 취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잠시 기다리라며 누군가와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온 남자는 아빠가 다음 날부터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건 컨테이너 회사는 장애인 우대로 시에서도 같이 협력해주고 있는 회사였던 거죠. 이런 인연으로 아빠가 퇴근할 때면 매일 회사 문 앞에 나와서 아빠를 퇴근 준비시켜 잡고 있던 손을 웃으면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나이도 나이인지라 사소한 자상함에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결국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숨기고 싶었지만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이 나고 좋아하는 감정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남자도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가? 라고 생각나게 만드는 행동들. 그래서 아빠 퇴근 시간대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제 감정 더 이상 숨기면 병날 것 같아서 아빠 차에 태우고 잠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 횡단보도에서 만났을 때부터 제가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고 좋은 감정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각한다며 여자인 제가 용기 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고 누구에게 심각할 정도로 쉽게 사랑에 빠진 적도 없었네요. 그리고 돌아온 그 남자의 답은 다행히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빠를 보살펴 드려야 하고 연애를 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을 것 같아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며 속마음을 혼자서 태우고 있었네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아빠를 보살피면서 결혼까지 한다는 건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저희 둘은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이었죠.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셨던 분은 다름 아닌 컨테이너 회사의 사장님인 동한 씨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처음 면접 왔을 때도 아버님과 통화 후 면접에 합격하게 된 거였네요. 그런 사실들 때문에 반대가 심하셨던 아버님께서는 결혼은 힘드니 연애만 하라며 저와 동한 씨를 불러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그런 상황들에 슬퍼하고 있는 저를 보며 결단을 내린 동한 씨는 아버님과 단둘이서 방에 들어가 오랜 시간 서로의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한 씨 아버님도 어머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서로 비슷한 상황들도 있어서 그런 건지 좀 더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여자와 결혼하길 원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다 보니 아버님 입장에서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동한 씨와 대화를 한 후 거실로 나오신 아버님의 표정은 편해 보였고 동한 씨가 저를 향한 확고한 사랑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계속해서 아버님께 강한 어필을 하면서 결국 저희 결혼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평생을 함께해야 할 부부가 되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희생을 많이 했죠. 아빠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고마운 점들 때문에 저도 남편에게 모든 걸 정말 잘해주려고 많은 걸 노력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서로가 적지 않은 나이라서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지금의 상황도 힘든데 아이까지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 몇 년 후 적지 않은 아빠의 나이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퇴직 준비를 해야 했죠. 아무래도 적지 않은 나이에 지게차를 계속해서 운전하기란 위험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컨테이너를 들고 다닐 때면 주변에 돌아다니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아빠를 집에 혼자 계시게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남편은 지게차 말고 물건 정리나 청소 위주로 회사 일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아버님과 대화를 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런 상황들에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표정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걸 알고도 결혼을 결정해준 남편을 사랑하지만 제 짐을 남편에게 넘긴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퇴근하고 남편 회사로 가는 도중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도착을 해 사무실로 향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사무실에서 난생 처음 본 화가 난 얼굴로 아빠를 부르는 저를 무시한 채 지나치자 그런 모습에 당황한 저는 아빠를 부르며 쫓아가니 아빠는 지게차에 올라타면서 손가락으로 컨테이너를 가리키며 돌진하면서 엄청 큰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컨테이너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아빠에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자 지게차를 위아래로 흔들더니 남편이 문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게 되면서 문을 잡고 매달려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되어 제가 화를 내며 아빠에게 그만하라며 소리쳤지만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 온몸이 떨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손에서 물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을 보곤 저는 충격을 받았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네요. 그제야 아빠는 컨테이너 시동을 끈 상태로 지게차에서 내렸고 떨어진 물건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줍더니 빨리 집에 가자며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컨테이너 안으로 힘겹게 올라가 다시 들어갔고 너무 놀란 듯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남편은 놀란 저를 진정시켜주려 괜찮다며 애써 웃어 넘기려 노력하면서 시아버지께 지게차를 내려야 하니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한 다음 곧바로 차에 타 있는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꼭 껴안고 있던 아빠의 품에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이 눈에 들어와 차 문을 연 다음 가방을 달라고 말했고 절대 주지 않겠다며 몸을 돌려버린 아빠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강제로 아빠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있는 힘껏 당기자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전부 튀어나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떨어진 물건들의 정체는 제가 입고 있었던 속옷들이었네요. 너무 당황했고 그동안 한두 장 보이지 않았던 속옷들이 왜 이 가방에 있고 남편과 아빠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모든 진실을 알아야 되는 심각한 상황들에 아빠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빠는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도둑놈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도착을 하셨고 컨테이너 안에 있던 남편이 다급하게 부르자 아버님께서 지게차 시동을 걸고 남편을 내려주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제 시선을 회피하고만 있던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바닥에 펼쳐진 속옷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털어놓은 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설명들이었네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워낙 고집이 세셔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을 빨리 처리했어야 했는데 언젠가부턴가 장인어른께서 밤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길래 조용히 지켜보니까 당신 드레스룸 안에서 무언가를 하더니 양쪽 주머니가 빵빵해져서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 그리고 드레스룸에 있던 속옷만 들어있던 칸들을 헤집어 놨길래 다시 잘 정리한 다음 조용하게 아버님을 불렀지만 문을 잠그고 절대 나오지 않으셨어. 일단 섣불리 행동할 수 없어서 지켜봤는데 검은색 가방에 속옷을 넣고 회사로 출근하시더라고. 당연히 당신 눈치 보며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거야. 그래서 아버님 일하시는 시간 맞춰서 컨테이너에 들어가 다시 속옷을 꺼낸 다음 집에 들어갔을 때 정리를 해놨는데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시길래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끝까지 지켜보니 직원 중 한두 명이 아버님을 시켜 돈을 줄 테니 당신 속옷을 사겠다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분들을 따로 불렀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물어보니 어느 사이트에서 비싸게 팔리는 걸 보게 되었고 방법을 찾던 중 아버님께서 뭐만 부탁하면 다 해주니까 그걸 이용한 몇 명의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이용을 했던 거지. 나는 당신 상처받는 걸 보기 싫어 조용하게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속옷을 건네주면 돈이 나온다는 걸 몇 번의 경험으로 학습이 된 건지 이번에 당신이 먼저 출근하고 아버님과 둘이 나가려고 하는데 가방에 당신의 모든 속옷들을 넣고 차에 올라타길래 너무 화가 나 강제로 뺏으려 했지만 절대 주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퇴근 전에 컨테이너에 있던 가방을 몰래 가져오려고 하자 아버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들어가 있던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들어버리신 거야. 나 혼자 처리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여줘서 미안해. 나도 그동안 말 못해서 정말 답답했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저는 아빠에게 정말 그런 거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보니 속옷을 주면 돈 준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남편이 뺏어가려 했다며 도둑놈이라고 무서운 눈빛으로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차에서 내려 속옷을 줍더니 부자 될 수 있다면서 이제 일 안 해도 된다며 모두 주워 가방에 넣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결국 털썩 주저앉고 펑펑 울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빠는 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가방을 보며 웃으면서 빨리 가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네요. 이런 상황들에 그동안 힘들어도 버티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제 자신이 무너지게 되면서 아빠에게 화를 내고 소리치며 사정없이 밀쳤습니다. 제가 무섭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본 아빠는 많이 당황했는지 무섭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본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려 잠시 사무실에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상황들에 포기하고 싶다며 남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니 자기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안아주었고 아버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보시곤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네요. 그렇게 상황은 종결되면서 아빠를 이용해 나쁜 짓을 저지르려 했던 몇 명의 직원들에게 퇴사 조치와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용하게 지내며 한동안 별일 없었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고집불통으로 변해갔고 빨간 불일 때 절대 건너지 말라고 몇십 년을 부탁하며 교육했던 제 말에도 멋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결국 큰 트럭과 함께 부딪히게 되면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건 사고가 나기 전날에 아빠가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고 언제 오냐며 투덜거리며 또 한 번 힘들게 하는 시점에 지쳐있던 저도 화가 나 뭐라고 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밀려오네요. 그렇게 아빠와 작별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지지고 볶고하면서 지냈던 날들이 오랜 세월 지속이 돼서 그런지 아직도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열며 들어올 것만 같네요. 지금은 임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으니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자면서 좋은 말들만 많이 해주시네요. 아빠가 없는 지금의 순간을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저는 불효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여행 한번 못 가본 게 너무 미안하네요. 아빠와의 인연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래도 저를 이렇게 이쁘게 낳아주시고 지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 변치 않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여러분들 웃음 잃지 않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을 다해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